위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 원장님의 모두 발언에 이어 참석해 주신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금융이 중추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 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쁘신 은행장님들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면 감독 당국과 우리 금융권이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PF발 자금시장 경색, 미국발 금리 환율 급등에 대처한 시장 안정화가 다급했던 상황이 이어졌고, 그간 잠재 리스크로 누적되었던 부동산 PF, 가계부채, 도실기업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은 물론 잇따른 금융사고로 손상된 금융권 신뢰 회복까지 절실히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의 연속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당국과 금융권이, 특히 은행권이 원팀으로 서로를 믿고 상호 협력하였기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의 금융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일선 현장에서 안착되어서 우리 금융산업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위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적정성 관리 및 지배구조 선진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주환원 확대 등 은행권의 밸류업 정책이 자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손실흡수 능력 확보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자율적인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추를 적절하게 맞춰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하여 지배구조 모범 관행 도입,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CEO 선임 과정 논란과 이사회 견제 기능 미흡 사례 등을 볼 때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다소의 아쉬움이 남는 것은 현실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각 특성에 맞는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정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자산 상품의 쏠림으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난의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쏠림이 우려되었으나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경영진의 단기 실적주의에 따른 밀어내기식 영업 관행으로 인해 ELS 등 고위험 상품으로의 판매 쏠림이 금융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마련 중인 개선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진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질적인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쇄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은행권의 내부 통제 실패와 함께 이에 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되풀이됨에 따라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사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체질 개선을 위하여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고위 경영진이 연루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목도하면서 내부 통제의 질적 개선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를 과감히 쇄신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를 구현하는 한편 빠른 기술 발전으로 점증하고 있는 IT 리스크 관리에도 경영진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차질 없는 자금 공급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와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현재의 내수 부진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재기발편 마련을 위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1.4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지속해왔습니다만, 자금 중개자로서의 은행권의 역할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조정 등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은행권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신성장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확대 등에 있어서 치열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끄는 중추적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습 능력 확보 등 자본 적정성 관리와 자율 이런 시기의 약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당국과 어쨌든 이제 저희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이제 감독행정 운영과 관련된 이제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우리 은행장님께서 좀 빨리 그만두시라 그런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그런 이제 시각이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막 있을 때 이제 우리 내부에서건 또는 이제 임 회장님이라든가 등에서건 오히려 우리금융 내에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의 내부 통제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님께서 그만두시게 되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손태승 회장님 연임 내지는 연임 이후에 이제 그만둘 때 그 혼란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임 회장님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훅 빠지게 되면 되게 거버넌스와 관련된 되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지주 회장께서는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임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내지는 주주 등과 관련돼서 결정하실 문제, 저희가 의견을 낸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22년도에 그런 문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독을 할 때 보면 관련된 내부의 어떤 그런 다양한 파벌의 문제라든가 파벌에 비롯돼서 현 행장, 현 회장을 흔들려는 그런 다양한 그런 제보들이 저희한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볼 때 거버넌스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내부에서건 임 회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같은 궤하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는 임 회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사실 좀 드리기가 조심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원칙적으로도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잘못하게 되면, 왜냐면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금융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금융으로 대표되는 기업, KB, NHD, 사실 저희가 신한금투도 그렇고 어느 금융회사 하나라고 할 거 없이 우리 이제 1000억 단위 사고들이 뉴노미될 정도로 이렇게 터지는 것들은 저희가 되게 크게 각성할 문제고, 당국도 과연 우리가 금융회사들한테 온정주의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우리가 거꾸로 금융회사들과 당국의 관계가 온정주의적으로 흘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거 아닌가라는 반성 제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이거를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고 수습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당위와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사이가 좋아졌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거랑은 전혀 분리될 수 있는 문제라서 저희는 그래서 검사 결과에 대한 엄정한 판단, 재단, 그리고 그에 기초한 경영실태평가의 도출, 그리고 경영실평가 등과 관련돼서 이제 금융의 보고라든가 그 보고 이후에 이어질 다양한 자회사 편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거란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융위에서 예를 들어 어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결국은 같이 금융이랑 금감원이 같이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것들도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고민을 하겠지만, 다만 경영실태평가비 등급이 좋게 나오건 내지는 나쁘게 나오건 지금 이 상황에서 좋게 나왔다 한들 아유 좋게 나왔으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설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정도의 그 거버넌스라든가 관리 역량에서 이렇게 외연 확장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되게 통철한 점검이 필요할 거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나쁘게 나오면 더더군다나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나쁘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나왔으니 기계적으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임기를 지키시는 게 좋고 저희는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꾸로 행장님, 회장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직을 걸고 이 체질 개선을 하고 이거를 환골탈태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오해 소지했으니까 이런 말씀 잘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특정 행장, 회장의 어떤 임기의 문제 내지는 임명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내부 통제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룹 내의 어떤 온정주의 내지는 파벌의 문화. 왜냐면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업은행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약간 일종의 이제 그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저게. 그리고 되게 심각해요. 되게 심각하고 저희가 아주 엄하게 보고 있고 저 큰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 우리 금융권이 한번 이 시점에 지금 지난 수년 동안 2배, 3배 외환 확장을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10조, 20조 내지는 수십조의 이익을 거두는 그런 어떤 번듯한 산업이 됐지만 과연 우리가 그렇게 외환이 늘어난 만큼 내부가 과연 단단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 결국은 우리 금융의 자회사 편입 문제라든가 기타 어떤 증권사 인허가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칙대로 하되, 다만 지금 시장의 불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견지해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